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기 위해 당선인들보다 낙선인 혹은 공천을 받지 못한 낙천된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총선 패배 보름 만에요. 국민의힘이 당사에서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그걸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고향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 얘기는 경로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 윤 대통령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부부 이미지가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마 선거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부터 저런 질타를 들은 분들 아마 김종혁 위원장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만나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처음에 정말 악수하고 또 셀카 찍고 이런 분들이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사태가 터지니까 이종섭 대사라든지 사태가 터지니까 악수도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받은 명함을 구겨서 버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보들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어제 낙선자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우선 낙선자들에게 정말 사과를 먼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통령이 불찰이다. 제 그렇죠.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넘어갈 했습니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직 지금 대통령실이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자, 지난번에 어떤 언론사에서요. 이 선거 관련돼서 사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번에 이런 후보를 찍었냐 여론조사 해봤더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10%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즉 10% 정도가 이미 2년 만에 이 지지층을 바꿨다는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오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또 왜 대통령 비판해?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목소리들을 대통령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걸 덮어버리고 대통령 비판한 거냐 하지 마. 덮어버리고 그냥 다른 걸로 원인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인터뷰했습니다.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목소리를 자꾸 당을 분열시킨다 이런 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유권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후보들의 목소리가 뭔지 그걸 철저하게 들어야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되고 앞으로 좀 나아갈 테니까요. 이재명 조국 대표보다 윤 대통령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낼 사람은 국민 아니냐. 장유미 변호사님. 여기는 또 당선이 된 김재섭 당선인 얘기는 물론
이게 출사표를 던진 지역, 출마한 지역에 따라 여러 민심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당이 하는 거 반대로 했다. 2조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오늘 저런 얘기를 토론에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른바 반대 전략, 청개구리 전략으로 갔더니 내가 당선됐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상징적인 구호는 2조 심판이었습니다. 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없었다는 거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에서 내리는 플랜카드 문구대로 지역에 하나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현안 밀착형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고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한 걸로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죠. 예.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 민심은 일단은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과연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주류 목소리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바로미터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뜨겁게 울림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총선에서 패배한 지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 수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주류 목소리로 자리 잡을 것인가 아니면 김재섭 같은 정치인이 이 당에서도 소수로 전락하고 더 이상 목소리에 힘을 받지 못할 것인가 저는 바로미터 역할을 김재섭 당선인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혹은 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들을 내뱉었던 당선자, 낙선자들인데 사실 어제 윤 대통령과 낙선인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대오각성이라는 단어, 표현도 등장했었잖아요. 그 말을 한 인물의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오각성해야 된다라는 표현 같은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당정 운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또 편가르기, 당내 다른 목소리 대책하는 거, 내부 총질이라고 공격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친윤, 비윤 이렇게 가르는 것들 그걸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같은 사람들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대통령께서 듣기에 제일 좀 아픈 부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셨고. 대통령의 반응 얘기까지 해봤는데 잠시만요. 오늘 뉴스탑10 방송 중에 꽤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가 오늘 저녁, 그러니까 잠시 뒤겠네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모양입니다. 만찬 회동. 제가 조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성남시장 선거 때 그러니까 뭐 8년 전 혹은 10년 전 선거 때 조국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선거도 같이 역할 나눠서 치렀다. 뭐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앞으로 전국 서로 교감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속보와 자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짚어봤었는데 섭섭하다 했거든요. 조국혁신당 측이. 왜냐하면 영수회담 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상 거절했었고 그 이후에 이 대표가 먼저 연락했다. 그런 어쨌든 좀 보듬어주는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굳이 갖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대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범야권의 대표로서 가면 조국 대표가 아직은 이제 22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원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시간을 좀 갖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언론들이나 또 조국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민주당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을 무시한다라는 오해, 그다음에 또 잠재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어떤 권력의 어떤 경쟁자로서 여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하고 만남 자주 해서 어떤 오해도 없애고 예를 들어 정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에서도 친구는 가깝게, 경쟁자는 더 가깝게 이렇게 두는 것들이 예. 뭐 지혜라고 봤을 때는 뭐 잘한 판단이다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초청할 때 우리 그냥 사진 찍으러는 안 가겠다. 만약 똑같은 입장을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의를 받아서 만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원하는 혹은 지금 8석 모자랑 20석에서 8석 모자란 12석인데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뭐 원내 교섭단체도 낮춰줄 건지 혹은
영수회담 전에 조국 대표 먼저 만나는 이런 실질적인 게 없으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지금 오늘의 만남은 저는 뭐 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뭐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안 만나버리면 이게 사실은 뭐 두 당이 어떤 이 공조라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보면 지금 아마 입장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아마 선거 때는 마냥 조국 이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민주당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도움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패스트트랙 정도, 그다음에 뭐 탄핵안 정도, 개헌안 정도 그것도 뭐 안 되죠. 아마 패스트트랙 정도는 뭐 도움이 될 텐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국 당하고 함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묘한 경쟁 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그 대표는 마음이 급해요. 자신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그렇죠.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4월 11일 날 지금 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고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 언제 이제 판단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싶은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느슨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이 교섭단체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굳이 호랑이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녁 시간대 두 사람 만나니까요. 아마 내일쯤이면 두 사람 만나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오늘 만찬 회동 얘기 속보로 만나봤고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